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서방이랑 유나는 어쩌고 혼자 왔어? 그게 요즘 계속 야근하느라 힘들었잖아. 그래서 유나 재워놓고 그이랑 같이 치킨에 맥주 먹으면서 영화 보다가 새벽에 잠들었거든? 피곤하긴 했던 모양이야. 아침에 늦잠을 잔 거 있지? 뭐? 그럼 설마 지금까지 늦잠을 잤단 말이야? 진짜 피곤했던 모양이야. 그럼 유나 아침은 정서방이 차려준 거야? 정서방도 회사 일하느라 힘들 텐데 네가 일어나서 챙겨줘야지. 그렇게 늦게까지 늦잠을 자면 어떡하니? 엄마가 한심하다는 듯이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다시 물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정서방한테 유나 맡기고 왔단 말이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길래 그이한테 전화해봤더니 어머님이 오셔서 유나 데리고 가신 모양이더라고. 그이도 같이 갔고 말이야. 뭐? 사부인이 유나를? 우리 어머님 엄청 배려심이 많은 분이잖아. 주말이다 보니까 우리가 먹을 반찬 만들어서 집에 오셨다가 내가 너무 곤히 자는 거 보시더니 더 잘하고 유나랑 그이 데리고 시댁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러시면서 오늘 유나 봐주신다고 푹 쉬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어. 제가 자랑스레 떠들어대고 있자 엄마가 도끼 눈을 한 채 노려봤습니다. 얘가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네. 그러니까 네 말은 사부인이 집에 오셨는데도 계속 처자빠져 잤다 그런 말인 거네. 뭘 또 처자빠져 잤다는 말까지 하고 그래. 피곤하니까 어머님이 오신 줄 모르고 깊게 잠이 든 거지. 내가 너 때문에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이 따로 없어. 어떻게 된 게 시어머니가 집에 오신 줄도 모르고 잠을 잘 수가 있어. 우리 때 같았으면 아주 불효령이 떨어졌을 거야. 엄마, 세상이 달라졌잖아. 거기다 우리 어머님 진짜 좋으신 분인 거 알면서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럴수록 더 잘해드려야 하는 거야. 그건 나도 알고 있지. 늦게라도 일어났으면 시댁에 가야지 알면서 여기로 오고 있어. 그렇잖아도 내가 시댁으로 가겠다고 했지. 근데 어머님이 그럴 필요 없다고 친정 가서 푹 쉬다 오라고 하셨다니까. 그것도 내일까지 봐주실 테니까 내일 점심때쯤 오라고 하시더라고. 사부인이 좋은 분이시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덕분에 나도 많이 배우다 보니 네 올케랑도 사이가 좋아졌어. 엄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시어머님 칭찬을 했는데요. 엄마 말처럼 시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시어머님에게 집 비밀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시어머님과 서로 집 비밀번호를 공유한 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댁과 친정 둘 다 가까운 편이지만 시댁이 더 가까웠기에 아무래도 시어머님이 육아를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시어머님에게 항상 감사해야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그 개차반 인간들이랑 얼마나 비교가 됐는지 몰라. 엄마는 왜 또 그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고 그래. 나도 그동안 잊고 지냈는데 그 인간한테 몇 달 전에 연락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 뒤로 계속 그때 일이 떠올라서 그러잖아. 엄마, 그리 살더니 쫄딱 망했다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도 다 잊고 살아. 그러게 그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엄마가 눈을 지그시 감으며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들이 쫄딱 망했다는 소식에 예전과는 다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그때의 끔찍한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는데요. 사실 우리는 재혼 부부입니다. 우선 남편은 전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난 뒤 5년을 넘게 혼자 살다가 우연히 저를 만났고 그리고 저는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했고요. 그동안 살면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성악설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전 남편을 만나고 난 뒤 성악설이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전 남편, 그러니까 이서준을 만난 건 대학 때였습니다. 우리는 동갑내기 커플로 이서준이 군대를 다녀오고 난 뒤 동아리 모임에서 처음 얼굴을 마주했는데요. 여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얼굴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때 당시 동아리 내에서
이서준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동아리 선후배를 막론하고 다들 이서준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서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을 했던 반면 저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제 외모가 워낙 평범했기에 이서준같이 인기 많은 남자가 제게 관심을 가질 리 만무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이서준 눈에 띄었던 것인지 어느 날부터 이서준이 제게 유독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이서준을 밀어내기 바빴는데요. 그때 당시 인기 많은 이서준이 부담스럽기만 했거든요. 거기다 주변에 여자들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바람을 피운다는 고정관념 같은 것도 자리 잡고 있었기에 이서준이 더욱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친한 친구 영주가 물었어요. 미연아, 서준이가 너 좋아한다는 소문 돌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야?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소문이 잘못 났겠지 뭐. 아니라니까. 이서준이 술자리에서 너 좋아한다는 말까지 직접 했다더라고. 에이, 내가 아니라 후배 하윤이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쫓아다니는 퀸카 하윤이를 놔두고 나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글쎄 진짜라니까? 곧 너한테 고백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니까?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잘 생각해봐라. 네가 서준이라면 나처럼 평범한 애가 좋겠냐? 아니면 죽자고 따라다니는 퀸카 하윤이가 좋겠냐? 나라면 당연히 하윤이가 좋지. 영주가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봐, 너도 하윤이를 선택했잖아. 그러니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 그렇네. 네 말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우리 학교 앞에 돈가스집 거기 가서 돈가스나 먹자. 나도 돈가스 먹고 싶던 참인데 역시 우리는 뭔가 통한다니까. 영주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정말로 이서준이 제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서준의 고백을 차갑게 거절했지만 작정이라도 한 듯 이서준은 저를 따라다니며 애정을 갈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어찌나 잘해주던지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마음을 열게 됐는데요. 사실 이서준은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은 편이었기에 누구라도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귀게 됐고 처음에는 얘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조금은 거리를 둔 채 지냈어요. 하지만 이서준은 사귀는 내내 한눈 한번 팔지 않았고 항상 제게 최고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서준에게 길들여져 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 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바로 취업을 했던 반면 이서준은 공무원 시험을 본다며 2년 정도 준비를 했지만 결국에는 시험에 실패한 채 다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 제가 데이트 비용을 전부 결제를 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 매달 많지는 않지만 이서준에게 용돈도 줬어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어느 날은 이서준이 말을 꺼냈습니다. 미연아, 너도 알다시피 내가 게임적으로 소질이 있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사실은 대학 선배 중에 게임 만드는 스타트업 회사를 차린 선배가 있거든. 그런데 그 선배가 같이 일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럼 서준이 너는 거기서 일하고 싶은 거야? 계속 회사 면접 다니고 그랬는데 난 그런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도저히 못 다니겠더라고. 근데 그 선배 회사는 게임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서 잘 터지면 몇 억도 순식간에 벌 수 있다고 하던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딨겠어. 근데 그 게임 개발자라는 것이 잘 될 때는 돈을 많이 벌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월급이 진짜 조금 나고 그런다고 하던데 괜찮겠어? 큰 돈 벌려면 그런 리스크 정도는 감수해야지. 넌 그냥 나만 믿고 있어. 내가 그 회사 들어가서 대박 터지면 우리 바로 결혼하자. 이서준이 큰 소리를 쳤고 얼마 뒤 그 선배가 운영한다던 회사에 입사를 했지만 역시나 반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일만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 영주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어요. 서준이 말이야, 계속 저러고 있으면 니들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니야?
서준이 말로는 게임 하나만 제대로 터지면 돈을 엄청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지 뭐. 너도 참 대단하다. 그게 언제 터질 줄 알고 마냥 기다리냐? 그 얼굴 잘생기고 착한 것도 돈 못 벌면 아무 쓸모도 없다니까.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네가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가난이 죄라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살면서 돈 없으면 사이 좋았던 부부도 매일같이 싸운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잘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내가 볼 때 서준이는 그냥 튼 거 같아. 월급은 조금 받더라도 근면하고 성실하면 다 이겨낼 수 있겠지만 허구한 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잖아. 그런 걸로 헤어진다는 건 좀 그렇잖아. 거기다 너도 알다시피 서준이가 예전부터 그쪽 방면으로 천재 소리도 많이 들었잖아. 난 서준이 믿고 기다려보려고. 지금도 네가 데이트 비용 다 내고 그러고 있지? 네가 호구도 아니고 왜 그러고 사냔 말이야.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 하겠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영주는 쓴소리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제 마음도 복잡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영주의 말에 뜨끔했지만 태연하게 보이려 노력했으니까요. 그렇게 또다시 몇 달이 지나갔는데요. 어느 날은 이서준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다짜고짜 제게 선물을 내밀었어요. 이거 선물이야. 이게 뭐야? 딱 보면 모르겠어. 백이잖아. 뭐? 백? 설마 명품백이란 말이야? 빙고. 명품백이 맞습니다. 그동안 미연이 네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줘서 내가 주는 선물이야. 근데 무슨 돈으로 이 비싼 명품백을 산 거야? 이까지 백이 비싸긴 뭐가 비싸다고 그래.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게임이 아주 대박이 났어. 그래서 이까지 백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도 하나 사드렸는걸. 정말? 그럼 그게 대박 친 거야? 당연하지. 완전 대박 났어. 거기다 지금 또 하나 개발 중인 게임이 있는데 그것도 느낌이 아주 좋아. 그날 이서준은 신나서 제게 밥도 사주고 돈을 펑펑 쓰고 다녔습니다. 물론 이서준이 잘 돼서 좋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 같은 것이 출렁이고 있었는데요. 돈을 놀랄 만큼 많이 벌긴 했지만 돈 관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이 마구마구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이서준이 프로포즈를 해왔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혼하려면 돈부터 모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은행에 가서 적금 통장 하나 만들자. 월급의 반 정도 적금 부어서 빨리 목돈 만들어야 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나 인센티브 장난 아니게 많이 받아서 그런 적금 같은 거 필요 없다니까. 그래도 집도 마련해야 하고 그러니까 돈 잘 벌 때 많이 저축해놔야지. 이렇게 저축 안 하고 쓰고 다니면 나 너랑 결혼 못해. 사실 서준이 네가 요즘 돈을 많이 버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돈을 모아야 하는 거란 말이야. 알았어. 그럼 우리 결혼하는 거야? 결혼은 돈이 좀 모아진 다음에 하자. 제 말에 이서준 입이 대빨 나와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이서준은 결혼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영주를 다시 만났더니 영주가 기가 막힌 소리를 했어요. 서준이 성공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소문이 쫙 났더라. 요즘 돈을 많이 벌긴 하더라고. 근데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렇지 돈을 너무 물쓰듯 쓰고 다니는 거 아니야? 동기들한테도 비싼 술도 사주고 그랬다던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월급 관리하기로 했어. 잘했네. 근데 서준이가 술에 취해서 동기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했다더라고. 너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말 꺼낸 거야. 영주가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기에 제가 영주를 빤히 바라봤는데 영주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친구들이 서준이한테 너처럼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잘 버는 애가 왜 김미연이랑 사귀냐고 물었다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서준이가 잘 나가다 보니까 질투심에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고. 아니야. 사실 나도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하긴 했어.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서준이가 왜 나 같은 애를 만날까 하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긴 하거든. 그래서 불편할 때가 많아.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사실 이서준이 얼굴은 잘생기긴 했지만 그거 하나 빼놓고 너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냐? 거기다 지금까지 네가 데이트 비용도 거진 다 내고 이 정도면 이서준 뒷바라지 해준 거나 다름없잖아. 뒷바라지까지는 아니지. 그게 뒷바라지가 아닌 뭐겠어.
이서준은 너 배신하면 인간도 아닌 거야. 근데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동기들이 서준이한테 왜 나랑 사귀냐고 물었다는 얘기까지 했어. 맞다. 암튼 동기들이 서준이한테 너 정도면 더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김미연하고 사귀냐고 물었다는데 이서준이 하는 말이 넌 약간 보험 같은 거라고 했대. 보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그러니까 이서준도 자기 직업이 불안정하다는 거 잘 알고 있다는 말인 거지. 거기다 이서준이 한마디를 더 했다는데 미연이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더라고. 그러니까 이서준한테 미연이 너는 보험 같은 존재? 뭐 그렇다고 했다던데. 그러면서 이서준이 미연이 너 없이는 못 산다는 말까지 했대. 근데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래. 난 네 절친이다 보니까 좀 듣기 거북하긴 하더라고. 글쎄, 서준이가 내 말을 워낙 잘 듣고 잘해주다 보니까 난 잘 모르겠네. 제가 말을 얼버무리고 말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던 거였지만 그때 당시 이서준은 제게 정말 잘했거든요. 하지만 영주말처럼 이서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곁을 지켜줄, 그러니까 결혼 상대로는 적당한 외모에 한결같고 약간은 바보스러운 그런 여자를 원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 뒤 제가 이서준 통장 관리를 해준 덕분에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고 그 돈과 제가 모은 돈으로 비록 대출을 끼긴 했지만 신혼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돈을 잘 벌어오는 편이었기에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고 이서준이 벌어오는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나갔습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이서준의 씀씀이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일을 하기 위한 접대라는 말을 자주 했기에 눈 감아주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회사원들보다는 월급이 훨씬 많은 편이었으니까요. 거기다 그때까지도 한눈 한번 팔지 않은 채 제게 한결같이 잘하기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 대출금도 거의 갚아가고 있었기에 그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병원에서는 둘 다 이상이 없다고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2년 가까이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서준이 그 집안에 3대 독자라는 데 있었어요. 임신이 되지 않는다며 이서준 어머니, 그러니까 전 시어머니가 허구한 날 찾아와서 달달 볶아댔거든요. 우리 아들 덕분에 편히 먹고 살면서 대체 왜 임신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내가 회사 그만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니. 월급도 얼마 못 받으면서 뭘 꾸역꾸역 회사를 다닌다고 난리야. 어머님, 그이 월급이 들쑥날쑥해서 한 사람이라도 안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와야 안심이 되잖아요. 너 지금 우리 아들 능력을 무시하는 거니? 이 아파트 대출도 우리 아들 덕분에 다 갚았잖아. 근데 네가 우리 아들을 무시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회사 그만두면 더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네가 이러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 전에 내 친구 장례식장 갔다 온 얘기 했지. 이러다가 너 때문에 내가 손주도 못 보고 저 세상 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머님 연세가 그럴 연세는 아니잖아요. 암튼 저희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님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지만 시어머님은 무조건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됐으니까 당장 회사 그만두고 시험관인가 뭔가 그것도 하고 할 건 다 해봐라. 어머님, 그 얘기는 그이랑 상의해 볼게요. 제가 계속해서 설득을 했지만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제가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그날 이서준에게 울면서 제가 당신을 무시한다는 말을 했다네요. 결국 그날 집에 돌아온 이서준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한테 꼭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을 했어야 해?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는 게 당연하잖아. 내가 뭘 싸가지 없게 했다고 그래. 난 그냥 회사 그만두기 싫다고 한 것뿐이야. 그리고 나도 병원 다니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자꾸만 찾아와서 아이 얘기 꺼내면 나도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그거야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3대 독자인데 손주 소식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난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너랑 결혼한 건데 그 정도는 네가 이해 좀 해줘야지. 엄마랑 똑같이 행동하면 어떡해?
그런 걸 감안하고 만난 거라니? 그건 무슨 의미야? 사실 내가 3대 독자이기도 하고 우리 엄마가 좀 예민하잖아. 그러다 보니 너처럼 무던한 성격이랑 결혼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이야. 근데 엄마랑 허구한 날 싸우니까 좀 정이 떨어지려고 해. 그럼 그런 마음으로 나랑 결혼을 했단 말이야? 넌 꼭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더라.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잖아. 그 얘기는 그만하고 나 배고프니까 밥부터 차려. 이서준의 말에 제가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밥을 차렸는데요. 엄마가 사골국과 제육볶음을 가져다 주셨기에 그 반찬들로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반찬을 보던 이서준 표정이 전에 없이 싸늘해지더니 입을 뗐어요. 설마 반찬이 이게 전부야? 이거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 온 거야. 사이가 제육볶음 좋아한다고 좋은 고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 제육볶음?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겨우 제육볶음으로 생색을 내시려고 그래? 반찬을 해다 주시려면 최소한 한우 갈비찜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 온 거야. 예전에는 엄마가 만들어준 제육볶음이 제일 맛있다고 하고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말이 그렇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때는 없이 살 때라 그런 거고 이제는 먹고 살만한데 반찬이 이게 뭐냐? 다 필요 없고 난 나가서 밥 먹고 올 테니까 그냥 치워. 이제 돈도 웬만큼 있는데 꼭 이렇게 궁상 떨어서 밥맛 떨어지게 해야겠냐? 그렇게 이서준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서준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는데요. 술에 잔뜩 취해서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에도 이서준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모양으로 돈은 여전히 잘 벌었지만 계속해서 저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아들 보약을 해준다며 마치 저 보란 듯이 이서준만 데리고 유명한 한의원에 갔는데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서준이 놀랍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후배 하윤이 기억나지? 하윤이? 킹카였는데 당연히 기억나지. 나 오늘 한약 지우러 갔다가 하윤이 만난 거 있지? 하윤이를? 그때 하윤이 집이 부자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진짜 찐 부자가 맞더라고. 오늘 한약 지으러 갔더니 하윤이네 아빠가 한의사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진료를 기다리는 거 있지? 난 무슨 맛집 대기줄인 줄 알았다니까. 암튼 한의원에 들어갔더니 워낙 바쁘다 보니까 하윤이가 접수랑 결제? 그런 걸 돕고 있더라고. 진짜? 엄청 신기하긴 하네. 그지? 나도 놀랐고 하윤이도 진짜 놀란 표정이더라니까. 근데 너도 알다시피 예전에 하윤이가 나를 계속 쫓아다녔잖아.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잘 산다고 해서 부담스러워서 피했던 건데 오늘 보니까 역시나 얼굴은 참 예쁘더라. 돈이 많아서 그런지 관리를 잘 받은 모양이야. 그날 이서준은 내내 후배 최하윤 칭찬을 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는데요. 그게 시작이었던 것일까요? 그 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하윤이 제게 연락을 해왔거든요. 저기 언니, 저 하윤인데 기억나죠? 그럼 기억나지. 그렇잖아도 몇 달 전에 남편이 네 얘기 하긴 했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나를?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언니네 집 근처 카페로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요. 하윤이가 시간까지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고 다음날 하윤이가 말한 카페로 갔더니 하윤이 옆에 시어머니가 하윤이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놀랐던지 제가 눈만 동그랗게 뜨고 그 둘을 바라보고만 있자 시어머니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앉지 않고 뭐하고 서 있는 거니? 근데 왜 같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니까 우선 앉아서 얘기하자꾸나. 그 말에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네가 못하던 걸 우리 하윤이가 해냈지 뭐니?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는 뭐가 무슨 소리야. 이제 보니 우리 아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너한테 문제가 있었던 게 분명해. 그렇고 말고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키운 아들인데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을 리가 없지. 어머님, 혹시 임신 관련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 말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 어머님, 병원에서 둘 다 문제 없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하윤이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윤이가 얼마나 큰일을 해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네가 못하던 걸 우리 하윤이가 해냈다 그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뭐가 무슨 말이야. 우리 하윤이 뱃속에 우리 손자가 있다는 말인 거지. 순간 너무나 놀라서 손이 덜덜 떨려왔기에 제가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요.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러면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번뜩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제가 휴대폰을 손에 쥐고는 그 둘에게 말을 거는 척하며 녹음 버튼을 눌렀는데요. 그때까지는 회사에서 거래처 직원과 상담을 할 때 외에는 녹음을 해본 적이 없었던지라 심장이 쉴 새 없이 뛰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 리 없던 두 사람을 향해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윤이 뱃속에 어머님 손주가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지. 여기 뱃속에 우리 손주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지. 최하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언니, 미안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하윤이가 사과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아주 창한 일을 했는데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괜찮다. 아주 잘했어. 최하윤, 너 지금 네 입으로 네가 상간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너무나 기가 막혔기에 오히려 제가 되물었지만 하윤이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미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서준이 오빠도 대학 다닐 때 저를 선택하지 않은 걸 후회한다는 말까지 했는데 언니가 좋게 이혼해주면 안 될까요? 언니도 알다시피 서준이 오빠가 3대 독자잖아요. 안 될 게 뭐가 있어. 넌 그냥 이혼만 해주면 된다. 하윤이 말처럼 우리 아들도 너한테 질렸다고 하니까 당장 이혼서류 작성하자. 언니, 그리고 모든 조건은 언니한테 맞춰줄 테니까 녹음까지 할 필요 없어요. 하윤이 입에서 녹음이라는 단어가 터져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막말을 토해냈습니다. 역시나 착한 게 아니었어. 속이 아주 웅큼하다니까. 하윤이 말처럼 네가 해달란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이혼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 뻔뻔함과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시어머니와 하윤이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모습을 보는 내내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사람이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임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뒤 이서준 또한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고 이미 결혼 생활이 파탄났음을 깨닫고는 이혼을 해줬어요. 물론 모든 조건은 제게 맞춰졌고요. 집을 제가 가지고 가는 건 물론이었고 상간녀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위자료도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님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남편 이서준과 헤어졌고 그 뒤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작은 아빠의 도움으로 그들에게 받은 돈으로 꽤 괜찮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전세를 줬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의 일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처가 컸던지라 그냥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했던 것이 몇 년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전생에 특별한 인연이었던 것인지 우리는 단박에 서로에게 끌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3달 만에 임신을 했기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전 남편 이서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 이서준인 걸 몰랐는데요. 전화를 받아보니 이서준이었고 애절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미연아, 나 서준인데 나 완전 속은 거 있지? 네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할 말도 없으니까 이만 전화 끊는다. 잠깐이면 돼. 제발. 뭔데 그래? 저기 있잖아. 그때 내가 줬던 아파트 보니까 엄청 많이 올랐던데 나도 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닐까? 뭐? 너 이제는 정신까지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아파트 벌써 팔았으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뭐? 그 아파트를 팔았어? 넌 그걸 왜 파냐?
진짜 답답하다. 이서준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기에 제가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그 뒤에도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를 해왔기에 며칠 뒤 영주에게 이서준의 근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고, 영주가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하러 직접 찾아왔어요. 미연아, 너 놀라지 마. 이서준 진짜 완전 쫄딱 망했대. 걔 직업이 원래 그런 직업이긴 했잖아. 놀랄 것도 없네 뭐.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그때 하윤이가 아들 낳았다고 호텔에서 성대하게 돌잔치하고 그랬다고 했잖아. 그때 네가 그랬잖아. 근데 그게 왜? 너 지금부터 놀라지 마. 라며 영주가 믿어지지 않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주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서준과 하윤이가 그 한의원에서 재회하기 바로 직전 하윤이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의사 남친이 있었다는데요. 하윤이 아버지가 한의사다 보니 중매로 의사 남친을 만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상견례까지 끝나자 그 의사 남친이 하윤이네 아버지에게 병원을 개원해달라고 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 한강이 보이는 몇십억짜리 아파트와 외제차까지 사달라고 요구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처음에는 하윤이 아버지도 의사 사위 볼 생각에 다 해줄 생각이었다는데요. 나중에는 그 의사 남친 부모님 집까지 해달라는 말에 하윤이네 집에서 파혼을 통보했답니다. 문제는 그때 당시 이미 하윤이가 임신 상태였고 부모님께 말도 못한 채 소가리만 하던 차에 뜬금없이 이서준을 만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둘이서 호텔을 들락거렸고요. 그러는 동안 하윤이가 뱃속의 아이를 이서준 아이로 속이고 둔갑시켰다는데요. 나중에는 하윤이 부모님도 그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미뤄줬고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돌잔치 때까지는 그냥 아이가 이서준을 많이 안 닮았다는 생각만 했다는데, 엄마 아빠 모두 커다란 쌍꺼풀이 있는 큰 눈이었음에도 아들로는 쌍꺼풀도 없이 작은 눈에 코도 납작코였던지라 의심 많은 이서준 어머니가 이서준과 같이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봤다는데요. 역시나 친자가 아니라고 나와서 이혼 소송을 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하지만 위자료도 많이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하윤이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변호인단을 꾸렸다 보니 이서준 입장에서는 많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이혼은 했대? 아직 소송 중이라는데 이서준이 하윤이랑 결혼하면서 그나마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사업을 할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녔다는데 일이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당장 변호사 구할 돈도 없다나 봐. 친구들한테 돈을 끌어다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까지 돈 좀 달라는 전화를 했던 거구나. 개차반으로 살더니 벌 받았지 뭐. 암튼 연락 와도 다시는 받지 마. 영주 말에 제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일을 엄마에게만 말을 했는데요. 엄마가 꽤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진짜 좋은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니? 사부인도 항상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신다니까. 그때 그 인간이랑 헤어진 게 신의 한 수였던 거야. 그 뒤 이서준은 백수 상태로 본가로 들어갔다고 들었는데요. 결국 벌을 받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문득 며칠 전에도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그냥 다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야말로 시어머님께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